아까 전 남편인 경우도 있고 우리 뭐 자식일 경우도 있고 부모님일 경우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대리 입찰은 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렇죠. 인감이나 인감 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챙긴 실수. 근데 앞에 것도 이해가 돼요. 2번 이렇게 막 찍찍 긋고. 근데 정말 1번은 말도 안 돼. 공을 어떻게 공을 하라고 하나에 쳐요. 이게 100원도 아니고 어기 차이가 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봐도 참 황당한데 네. 제가 법정에서 직접 그런 경우를 보기도 했고. 진짜요? 네. 그냥 실수했다고 나 안 낸다고 안 산다고 그냥 무효시켜달라고 하면 안 돼요? 물러달라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꼬부랑 할아버지께서 가셔서 눈이 침침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주시기도 하고 여기도 침침해 보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요. 언니가 난감하니까. 나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정말. 다 언니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참 좋은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공을 헷갈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네. 20억에 공이 몇 개나 있을까요? 20억이요? 10개 아니에요? 9개. 10개. 만 다음에 게임만 다음에 뭐야? 9개가 맞습니다. 왜 고라니처럼 틀려요? 나도 괜히 10개라고 했잖아. 아유, 시아씨 나보다 멍청해. 뭐야. 그공 9개 하나 맞췄다고. 에이, 아까 더하기 빼기 한번 맞추시고 공도 맞추시고 아니 그깟 초등산수 몇 개 했다고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초보 경매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수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경매 고수들도 이런 부분은 실수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신 사례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분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년째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 정기호 씨. 경매 물건 보러 오셨어요? 뭐 보러 왔는데 당신 모른다는 게 문제죠. 금촌 쪽에 물건 하나 천국이 금촌? 컨설팅이라고 있었어요. 경매로 관심 있다 보니까 법원을 자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침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아침에 이 물건이 괜찮다라고 딱 그래요. 맥없이 거기 딸려 들어가요. 오랜만에 만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의 소개로 금촌 주택을 가본 그는 경매를 통해 입찰 받아야겠다고 결심하는데 감정평가서도 보고 가보니까 집이 2층 집에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대가 늘어가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집이 참 좋아요. 우리 꿈이 그렇잖아요. 꿈이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장만해서 이번에 좋은 하나 장만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그거 입찰 보잖아요. 그럼. 2주 후 정기호 씨는 5억 감정받은 2층 집을 3억에 낙찰받고는 집주인이 됐다는 기쁨에 들뜬다. 그런데 여보세요.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고 마는데 선순위 세입자요? 입찰을 딱 봤는데 거기에 선순위 세입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때 봤을 때는. 근데 나중에 2억 8천이라는 돈이 튀어나왔더라고. 그게 거기에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아니 집을 비워줘야지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보증금을 줘야 집을 비워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순위 세입자인데. 컨설팅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랬다고요.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 세입자들 보증금 다 합치면 2억 8천이야. 보증금을 줘야 나가지 어떻게 나가요? 주시라고요. 2억 8천이요? 채권단이 우선이니까 빼가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그게 오른 선순위다 보니까 집을 안 비워주죠. 안 비워주면 우리가 권리는 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자 비용이니 그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 하는 거는 집을 사고 말이죠. 컨설팅으로 소개를 했는데 페인 컨설팅으로 본사를 찾아갔죠. 가서 물어달라고. 그 사람 어디 갔어? 금전집 소개해준 김영산이 어딨냐고? 그 사람 여기 직원 아니라니까요. 벌써 그만둔 지 2년 넘었다고요. 아유. 본사에서 하는 소리가
그 지사라는 데는 아무 임용부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우리 그냥 망한 거지. 3억이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날릴 때는요 피눈물 납니다. 보증금 받아야 돼. 집을 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이래서 집만 빼라고.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정교 씨. 과연 그의 부동산 경매는 어디서부터 꼬였길래 이렇게 돼버린 걸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짜 누구나 꿈꾸는 그 2층 집.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자, 경매 계약금 3천만 원만 공짜에 날리게 된 그런 사연인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뭐야, 이게 왜 대체? 그런지 뭘 진짜. 잘못한 걸까요? 돈도 다 냈는데. 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우리가 좀 배워온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일단은 너무 쉽게 사셨어요. 뭔가 좀 알아보고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딱 말만 듣고 그냥 바로 가서 사신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맞아요. 짧게 편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다 보여주기가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 않았다. 알아보지 않았다. 조수 생각은 어때요? 전에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 그때 그래서 뭐 안 모텔만 봤던 거죠. 근데 사람들 얘기만 듣고 아내는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사를 가려고 딱 봤더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들어가서 되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겉만 보고 가서. 겉만 보고 가서 너무 그러니까 집에 뭔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말을 너무 믿은 거예요. 소신 없이. 일단 도망갔잖아요. 맞아. 그게 도망갔잖아요. 맞는 뭔가 것 지금 같은데? 뒤가 구리구리 하니까 그럼요. 도망가거든요. 맞아. 설명을 제대로 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생각보다 내부들이 굉장히 예리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지아 씨가 오늘 아주 그냥 밝은 활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른 분, 제가 이제 아예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네. 그 제3자를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감정평가서 그런 서류 같은 거는 참고만 할 뿐이지 제가 믿거나 신뢰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 굉장히 신뢰 있어 보여요, 말만으로는. 감정평가서가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좀 기운이 안 좋다. 그런 이 집은 좀 행복한 느낌이 난다. 슬프다. 집을 봤을 때 뭔가 내 감정이 이 집이 좀 우울하다. 뭔가 스산하다 이런 감정. 그런 감정평가서? 그럼 거기에 이 감정평가서에 이렇게 약간 이모티콘 같은 그림으로 올, 밝은 이렇게 나오나요? 눈웃음 이렇게 있고.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나요? 일단 감정평가서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에 나올 때 그 부동산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 이 부동산이 어떤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어떤 부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외관 아니면 내관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할 수 있지만 그걸만 믿고 뭐 이 부동산이 안전하다, 위험하다,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대략의 것만 나와 있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법적인 문제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서류는 감정평가서 외에 다른 서류가 있는 거죠. 뭐예요?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이제 등기부등본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매각 물건 명세서. 물건 명세서요? 그렇죠. 매각 물건. 잠깐만 이게 제가 명세서 하면 이 카드 명세서 이런 거는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는 뭐예요? 카드 명세서랑 비슷합니다. 카드 명세서는 내가 한 달 동안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로 매각되는, 경매로 팔리는 그 부동산이 어떤 위험이 있다 아니면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조심하세요. 어떤 부분은 참고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매계에서 그 서술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세하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이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걸 봤다면 2억 8천만 원을 줘야 하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었다는 말인가요? 적어도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는 그런 세입자가 있으니 보증금이 신고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세입자가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정도는 기재를 해주죠.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지 않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는 또 뭐냐고요? 대체.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전세가 뭘까요? 전세!
그 집에 보증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오, 전세가 역전됐어. 전세가 역전돼서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난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똑똑해졌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네. 제가 오늘 봤을 때는 굉장히 진짜. 똑똑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무식한데 혼자 칭찬받아. 이상해. 그래서 한번 설명을 쉽게 네네. 뭐또 있네요? 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지금 송은이 씨가 집을 소유하고 제 집, 계시면 제 집입니까? 네. 부럽다. 집주인이시고 정시아 씨가 월요일에 이사를 오셨어요. 1일날 들어왔어요. 전세로 들어오셨어요. 네. 네, 해피하우스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네. 송은이 씨가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해지셔서 네. 네네. 은행에서 수요일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음반 담보 내느라고. 네. 이 집도 나옵니까? 아유, 음반 내려고 좀 받았어요. 3일날. 그 다음에 이제 조은숙 씨께서 네. 금요일에 다시 또 세입자로 오세요. 그러니까 2층 집이니까 1층에는 정시아 씨가 들어오시고 네네네네. 2층엔 조은숙 씨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 네. 은행 대출을 기준으로 정시아 씨는 더 먼저 오셨죠? 네. 그리고 조은숙 씨는 더 나중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시아 씨는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조은숙 씨는 후순위 세입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송은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총 몇 군데일까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도 빌려 쓰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은행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군데네. 쉽다. 야, 우리 진짜 똑똑하다. 맞습니다. 어떤 순서로 그 배당, 예를 들어서 돈을 돌려받게 될까요? 차례대로. 그렇죠. 예쁜 순서? 예쁜 순서는 이형 죽겠다. 나 기분 좋아졌어. 이 아저씨 여기 하시죠. 에이, 대표님한테 아저씨가 뭐예요. 물론 아저씨긴 하시지만. 네. 대출을 기준으로 정시아 아주머니는 선순위 세입자가 되시고요. 네. 그리고 조은숙 아가씨께서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정시아 씨 돈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2억에서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송은이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아예 안 받은 사람이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출을 안 받으면 정말 그러면 넘어갈 일이 없죠. 자, 얘랑 계속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 갈아주시면 안 돼요? 깜깜합니다, 진짜. 이거 뭐 가르쳐 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이 경우에는 조은숙 씨는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네. 저한테 낙찰받은 저한테는 주세요라고